자,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기분을 좀 업 해가지고 얘기를 꺼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채라고 하는 것이죠. 채라고 하는 것인데, 채라는 것은 이게 가지런할 때, 이렇게 간추릴 때, 추려낼 때, 드러낼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 때 이 죄를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 또 내 직장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는 죄, 직장에서 내가 썩은 과일은 안 판다. 그 죄, 그렇죠? 죄죠. 그런 죄들이 쭉 있는데 오늘은 죄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공정과 공평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공정은 무엇이고 공평은 무엇일까? 예? 홍익이죠. 예, 공평이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용이 다른 얘기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정에 대한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가는 게 시끄럽고 그런 게 사회가.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은 나와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공정이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고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놈은 공부를 잘하는 놈, 그러니까 1등.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놈이니까 10 몇 명이 지금 학생들이 19등 1등에서 19등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공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삼성 가야 돼. 그러면 검사 판사 해야 돼. 그 공정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공정할까요? 과연 그것이 공정하냐고요. 이 공정이란 말이 미국이나 서양은 없어요. 잘 안 써요. 공평을 쓰는 거죠. 공평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공정사회를 만들겠다. 사회가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공정에는 뭐예요?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부자, 가난한 놈 구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정이라는 게. 그래서 당연히 하늘에서부터 받은 공정은 아니잖아요. 공정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이잖아요. 내가 둘이 시험을 봐서 서울대 어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저놈이 나하고 둘이 똑같아. 입도 같고 말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나이도 똑같이 학교 똑같이 나왔어. 근데 저놈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거기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 그것이 공정사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상하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저러면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들어간 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놈이 거기 가는 것이 불평을 해요. 같이 학교 나오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해요. 당연히 나는 못 들어가는 것이 사회 정의로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정의가 될게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공정이 비슷해. 똑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달라요. 공평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그걸 공평사회예요. 이게 평등사회예요. 그게 뭐예요? 홍익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공평을 얘기하면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좀 불만이 있는 거야. 왜? 나는 공부를 잘했거든. 나는 돈이 많은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거든. 나는 아예 사회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공정하잖아요. 왜 나는 누가 아버지가 못 태어나 누가 못 태어나겠어요? 공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공평이 아니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 공평. 이 공평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뭐예요? 대종교가 존재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공평 사회를 위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큰 명제를 갖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명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공평으로 돼야지 공정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학생이 20명 있으면 공부 잘하는 놈을 이뻐하고 공부 못하는 놈을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정해요. 그 공정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이니까. 그렇지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휴머니즘이 들어있거든요. 이 속에가. 이 휴머니즘이
이 공평에는 들어있고 여기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중에 예의 바른 애보다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어서 그렇게 공정하게 공부 그건- 잘하는 애 이뻐하지 않는데. 그건 능력이죠. 성실하고 아니, 그거는 능력이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받은 다른 방향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공평으로 가야 될 능력들이거든요. 왜? 현대 정주영 씨는 고등학교 나왔다던가? 그밖에 안 돼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왔다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공정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공평사회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봐. 서울대 나온 놈이나 연대 나온 놈이나 지방대학교 나온 놈이 와서 물어봐. 무엇을? 그럼 너 해봤어? 그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공평사회잖아요. 해봤냐는 거죠. 경험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경험. 이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려면 죄가 정확하게 되려면 이 공평사회와 공정사회 정의가 우선 돼야 죄가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런 사람들인데 계급사회예요. 어른 아이가 질서가 유지가 돼 있고 이 능력 있는 놈하고 못하는 놈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종교가 지향하는 홍익 인간의 사회하고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우대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일 것 같죠? 그렇죠? 아주 좋은 제도 같잖아요. 그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지금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젊은 놈이 자살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를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교단에 섰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생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나한테 공부한 놈은 적어도 서열이 1, 2부터 20등까지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접속, 홍익 인간의 접속이 어떻게 돼야 접속이 되는 것을 가르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 우리 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적어도 그래서 제가 대종교에 와갖고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뭐예요? 질문의 반대말은 뭐예요? 고민이잖아요. 뭔가를 모르고 있고 뭔가를 알고 싶고 하는 고민. 그 고민이 뭐예요? 지금 사회를 발전시켜서 컴퓨터가 나오고 전화기가 나오고 있는 사회도 만들었지만 그 사회가 결국은 반대급부적으로는 뭐예요? 망쳐놨잖아요. 코로나 들어오잖아요.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 나 때문에 들어온 거지. 우리가 망쳐놨으니까 들어왔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후를 1도로 올려놓으면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데요. 그 녹는데 그 녹음 속에서 바이러스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새로 나와. 옛날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 그러면 누가 했어?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 사회에서 이제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해하고 스스로를 새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종교가 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을 숭상하는 종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속인도 자연 숭상하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의 종교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라는 말 자체예요. 문화라는 말은 뭐예요? 문화는 문명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보세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로 올라오면 뭐예요? 개구리 다 죽여야 되잖아요. 습지도 지나가야 되고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잘못돼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를 새로 놓겠다. 죄예요.
죄인데 그 죄는 모두 자연 환경하고 밀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대종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농제. 제일 먼저. 농제라는 게 뭘까요? 농사로부터 오는 재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석기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목축업을 했다고요. 이동해 다니면서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 과일이 많이 열렸으면 거기서 먹고 여름이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살고 추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살았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 속에서 우리가 농으로 들어왔으면 농은 뭐예요? 바로 죄.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죠. 이 농사는 뭐예요? 우선 파서 논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사지를. 그러면 잡초는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곧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이 철학자들이나 노철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죠. 원시시대가 언제가 제일 원시시대가 잘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냐? 홍익인간을 잘 이루는 시대가 원시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경제를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 결국은 우리가 컬처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 말이 어원이 파괴에서 왔다더니 정말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가 결국 우리한테 유익한 것인가? 아까 이제 공평 공정 나왔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리 생활에서 유익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로 잘 산대요. 수출을 많이 한대요. 6위. 근데 이 경제 성수리는 10이고 이렇게 잘 살아요. 5천만 인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10억 인구가 잘 사는 것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훨씬 더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그래 뭐 지표만 가지고 미국보다 우리가 잘 산다,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산다, 일본보다 잘 살지를 못해요. 그들이 깔고 있는 저변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저변의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잘 얻어먹으면 그것이 끝이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1년에 세계 1위로 자살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밥이 없어 죽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밥이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할 만한 문화적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살만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의 경제는 전부 인문학의 경지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여기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대중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지만 대중교는요 종교이기 전에 인문학이에요. 근데 지금 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져.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잖아요. 얘기를 안 나는데 무슨 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이 있어요? 지금 벌써 20살짜리가 대학을 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거 학자 이거 누구더라? 근데 그 이름을 이제 그 양반이 나와서 이제 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올라오잖아요. 그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대. 근데 그 대학 없어지는 대학들이 뭐가 없어지겠어요? 공업이나 상업이나 정치나 이런 것은 안 없어지는데 인문학만 없어져 간대요. 인문학만. 인문학의 대안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뭐 저녁을 끊을 것도 없는데 나라 걱정이냐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학이 점점 소멸돼 가고 대학이 적어진다, 축소한다, 과를 없애겠다. 인문학부터 없애요. 우리 두 선생님부터 없앤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회 문제고 이것이
왜 정치하는 사람이 공정과 공평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교훈을 주기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가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문, 사람이 주는 재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봄에 씨 안 뿌리고 여름에 씨 뿌려갖고 겨울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때야, 때. 시간을 잘 맞춰라. 자, 우리 미스터 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시기를 맞춰서 내가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특성을 조사를 하고, 우선 보세요. 미국에서 이 상권을 조사할 때 내가 가서 음식 장사를 하고 싶다, 생필품을 장사하고 있다, 들어가서 보면 은행 옆이나 바로 은행 옆이나, 그러면 자동차 부속 판매, 자동차 판매하는 것이나 공업하는 곳에는 절대로 안 돼. 그것이 뭐예요? 장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할 때 아침에 문을 열 때 보세요. 아침에 가는 손님들이 달보고요, 점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달보고, 저녁에 나가는 사람이 달보요. 근데 내가 뭘 팔 것이냐? 밥 팔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물건을 판다 그럴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지나간다 그러면 저녁집을 팔아야죠. 아침 것을 팔면 안 되죠. 그거를 농제라 그래요. 농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농사에 무슨 품목을 해야, 금년에는 농사를 내가 벼농사 말고 토마토를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재앙으로 돌아오니 그것이 농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하고 관계가 있냐? 시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다 그 말이죠. 그때 이게 보통 이제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톰스라는 그 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부자로 잘못 살고 사는 데서 30%는 어머니로부터 받거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나머지는 뭐 때문에 못 사냐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잘 못 써서 그렇다는 거죠. 이걸 가장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못 관리해버리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1등 날라면 남들이 8시간 자는데 7시간 자야지. 잠 잘 것 다 자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6시에 나오면 5시에 나와서 품목에다 나겠지만 그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늦게 나와서 부자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아침형 인간이 저녁에 오후에 늦잠 형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 봐. 4시쯤 5시쯤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한 10시쯤 일어나면 눈 뜨고 있으니까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먹으라, 저녁 먹으라 그러고 자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나한테 있다고 해요. 나한테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되게 사람들이 찾아갖고 어떻게든지 많이 찾아가지고 어떠가 빌 돼가지고 나는 아니고 나 책임은 아니고 이거 사회 문제고 뭐 부모 문제고 국가 문제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요새 얘기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식당 주인들이 나와서 막 그 정부를 막 공격을 해요. 물론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를 정부에서 갖고 왔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움직이기.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케네디가 케네디인 이유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는지 먼저 생각하고 국가에게 요구하라. 나는 국가에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냈겠어요. 물론 공평히 하려면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적어도 나는 참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안 됩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와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겠네. 나 힘드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여기다 띠걸리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어? 안 되죠. 그런 것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왜 이게 설에 기냐 하면, 이 우리가 지금이니까 번개가 팡 치면 뭐예요? 음곡 양극이 하늘에서 부딪혀서 번개가 나왔다고 알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경고를 뭘로 느꼈냐? 번개로 했다고 말이야. 번개 치고 따르릉 하면, 보통 우리는 그래요. 번개 칠 때는 가만히 있고 따르릉 하면 숨 뜯는다 그래.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게. 그런데 사실은 번개 칠 때가 무섭죠. 칼날이 날아오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믿었던 시절에 써놓은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 이 경전은 뭐냐면 예화에 불과해.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늘의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부단히 있거든요. 하늘의 경고가 내가 모르고 그냥 살짝 슬그머니 도둑처럼 하늘의 경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재앙은,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은 경고가 있어요. 미리 징조가 있어.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오니까,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이 지금 태평양 속에 있는 지진이 7.5가 일어나서 쓰나미가 온대요. 미리 알아가지고 13만인가 20몇만 인구가 지금 대피하고 있대요. 일본이. 그건 뭐예요? 바로 재앙을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예를 요즘 사람이 들은 그런 걸 예를 들겠지, 번개와 천둥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화로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열렴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뜨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더위가 오면,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잖아요. 더위가 약간 머리가 이상해지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위가 와갖고 더위 먹으면, 우리 어렸을 때 더위 먹으면 죽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더위 먹으면. 그러니까 더위하고 장질부사라고 해서 그 학질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오는 것들이 온다.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는 꼭 여러분 혹평에 찾으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이게 이자가 없을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부라고 했는데, 이게 표라고 했는데, 부가 아니고 표에 나와요. 표로 찾으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옥표 찾을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 천자문에 나오잖아요. 겨우동 감출장 그러잖아요. 겨울을 위해서 감추놔라, 애껴놔라. 그래야 그걸 먹는. 천자문은 전부 문장입니다. 글이 아니에요. 네 개의 문장이 한문이라고 해서 뜻글이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가, 한 단어가 문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현황 그러잖아요. 그럼 천지현황 그에 대한 문장이 4개 문장이 있어. 그 안에. 그걸 풀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부, 여름에 오는 더위를 미리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웠어요. 우리 논에 가면, 논이 있었어요. 시골에 옛날에 논이 있어요. 논에 가면 그 논두렁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심어놨다는데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거기서 새밥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굉장히 고마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랬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열렴이나 이 동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잖아요.
똑같이 정신 차려라 그러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농제는 뭐예요? 농자 천하지대본 그러잖아요. 농자 천하지대본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학자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것은 농업하는 사람이라야 아까 신석기 시대 얘기하는 것처럼 농업시대가 들어오면서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정착이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문화가 생기고 생겨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제일 먼저 정착한 나라가 한나라라고 해요. 한나라. 그다음에 배달나라. 그다음에 조선. 그렇죠? 근데 고조선이라고 하죠. 내가 잘 안 쓰는데 고조선이란 말을 이성기라는 놈이 조선이라고 써가지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조선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로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농경사대로 가는 사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물론 신석기니 석기시대니 금속시대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세 나라가 넘어오면서 뭐냐면 농경사회 정착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원래 종자가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 타고 달렸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을 잘 쏘잖아요. 말도 잘 쏘고. 이거 한 사람이 가서 그냥 금메달 3개씩이나 따버리고 그러잖아요. 활을 잘 쏘고. 그런 민족의 핏줄이 갖고 있는데 그걸 점점 민족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이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 유교에서 글을 학문을 한 놈이 1등.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농사꾼.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에 뭐예요? 공업. 그 다음에 상업. 상업.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순서가 이렇게 생기죠. 4개로 구별했는데, 4개로. 셋, 둘, 하나. 그렇죠? 4개로 구별했는데, 이 4 종속 중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못마땅한 놈들이에요. 왜? 전부가 농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농업하는 사람 밑에 뭐가 있어요? 전부 노비가 있어요. 노비가. 이 속에 노비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 농사꾼들이 한 사람들이 되는데 그거를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써서 그 사람들을 얽어맨 거예요. 니들이 참 국가에서 필요한 놈들이다. 니들이 정말 소중한 놈들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관세는 그냥 상업하는 놈들 밑에 바로 위에 관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가끔 얘기하는 농자천하지대본은 농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 농민혁명에 다스리는 그것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사탕발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자지 천하대본. 그러나 농자지가 천하대본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점점 바뀌어서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농사 안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가보면 점점점 농사꾼들이 실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꾼이 뭐예요? 제일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불쌍한 놈들만 우리 어머니처럼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시란 말이 나와요. 여기 무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시란 말이 시간이 없다는 말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때를 가리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때를 가리지 않고 무시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이 제하는 것은 부지런히 첫째야. 부지런함이 이 첫째 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갈왕자거든요. 갈왕. 이 갈왕자예요. 갈왕. 우리로 저기 천부경에도 나오잖아요. 만왕 만내할 때 갈왕이거든요. 갈왕.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 명상하면 부처님 됩니까? 굉장히 큰 명제죠.
눈 감고 앉았다가 부처님 돼?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왕시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명상이 없으면 생각을 비우는 것은 그 개 같은 소리고 생각을 비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월 나는 어제 무엇을 했고 그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는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는 새로움까지를 하는 것. 그 새로움이 그 다음에 뭐냐면 장차 장지 그러잖아요. 장차 올 일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지나가는 세월을 반성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제하고 똑같은 할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등 하기 싫어요.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이불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죠. 내가 그 정치한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공무원 때려치고 올라와가지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실업자 됐잖아요. 고등 실업자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낭인이라 그래요. 낭인. 정치하러 올라와갖고 시름시름 돌아다니면서 다방에 앉아서 사나 축내는 사람들. 이게 제일 다방에 마담이 미운 놈이 낭인이야. 그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해봤어요 한번. 이 낭인 생활이 하면서 뭐 하냐면 집에 들어가갖고 마누라 있고 새끼가 옹기종기 하잖아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서 이불 속에서 내일은 이 양복에다 넥타이 벗어버리고 그거 입고 나가야 되니까 얻어먹을 때면 잘 차려입은 놈 잘 사줘요. 출연하게 입고 추리닝이나 입고 뭐 안 사준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입고 가는데 이불 속에서는 항상 그 생각을 하죠. 내는 네 아까를 끌더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서 우리 마누라를 보태줘야지. 우리 집 가정을 보태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예요? 넥타이 또 매요. 어제하고 똑같이 또 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를 반성을 못하니까 지극한 반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살짝만 해서 오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명상하라 뭐라 그러면 막 눈 감고 와서 잡생각을 다 버리고 쭉 그래요. 그럼 나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다 버리면 멍청이다. 머리가 탕 비면 뭐예요? 멍청이 아니야 그럼. 텅 빈 놈. 멍청이야 멍청이. 이게 멍청이 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생활했던 것을. 그 속에서 시간을 잘못해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잘못돼서 내가 이때 일어나서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했고 이걸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반성이 왕시야. 그 반성하고 그걸 반성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래 내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장지야. 이해가죠? 이 장지 왕시가 여기서는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근데 제일 뒤에 조금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는 애화예요. 애화. 이게 농제나든가 이런 건 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 체면이라고 할때 체면이라는 것을 하면 뭘 먼저 하냐 하면요. 온 힘을 다 빼서 나에게 암시를 해요. 암시. 내가 지금 체면을 할 테니까 오른발이 힘이 없어져라. 오른쪽 발이 없어져라. 몸이 다 힘이 없어져라. 쭉 빠진다. 그리고 나는 축 처진다. 내 머릿속에는 비어있고 내가 내일 모레 뭔가를 내가 해야 될 일. 당신 과거로 간다든지 미래로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걸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뭔 얘기냐면 머릿속에가 복잡해지는 걸 말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복잡하냐 뭐예요? 그러면 뭐 조금만 아이가 울고 있네요. 뭐 있다고 소리 하거든요. 한 20번에서 한 40번 정도 하다가 난 때려치웠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도 난 모르고 그냥 그게 가지고 범인을 찾는다고 어린 턱도 없는 소리. 그게 그 사람의 환상인데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나가는 것에 대한 반성. 그게 명상이에요. 이 명자가 그렇게 그 명자예요. 이게 과거 멍청한 명자가 아니고요. 명석을 명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자기의 반성을 충분히 하고 나면 나는 내일부터는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장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를 우리가 제한다. 이 제로, 제자로 쓰는 거예요. 이 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를 잘 못하면 무엇이 오겠어요? 재앙이 와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성신의 재, 화가 오요. 화가 오죠. 화는 뭐예요? 화는 재앙이에요. 우리 순서에 따르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느님을 알고 하늘을 알고 하늘에 안 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곧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보람찬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으면 성신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면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잘못된 것 시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다. 그걸 잘 못하면 뭐가 오느냐 화가 온다고 우리 순서대로 쏙 써놨어요. 화복보응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는 사실은 대종교의 화를 보고 진짜 화다. 뭐 하나님이 기도를 잘 못했더니 벼락을 쳐가지고 소금기둥으로 되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처음에는 50명은 있으면 살려주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천사가 기도를 해요. 하늘에다 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찾아봐라 가서 그러니까 못 찾겠어. 의인이 하나도 없어. 만나보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래서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5명이라도 내가 찾아보랍니다. 그러겠잖아. 그 또 가서 찾아보면 없어. 1명이라도 찾아보자. 없어. 그러면 너는 네 마누라 데리고 도망 나오라. 그래서 단 조건이 뭐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이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겠는가? 돌아보지 말아야 돼. 돌아보는 거는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의심이 의심하지 말아라. 이 무조건적으로 믿어라는 게. 이 의심에서 돌아봤어. 그 사람이 여자가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에 없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보복되고 철저하게 막 징벌하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걸 믿는다고 온통 세상을 다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냐고 지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금과 소금 이 세상의 바닷물은요 0.8%가 평균이래요. 소금물이.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40%라고 그래요. 자기들 말에 하면. 그러면 사회가 어찌하겠어요? 절대 썩으면 안 되잖아요. 바닷물처럼. 근데 지금 사회가 어째요? 썩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 자기들 한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소금처럼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새겨본다면 지금쯤은 뭐예요? 양심이 있다면 자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안 됐으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늘에서 벌을 주질 않아요. 하늘에서 벌을 주는 건 뭐예요? 자연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번개 친 데가 서 있으면 죽어야지. 잘 알아요, 그래? 번개 친 놈을 내려가다 이쪽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번개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럼 번개 자리에서 뭐예요? 번개 칠 만한 장소에서 내가 피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대종교의 앞으로의 진로에 가야 될 것은 뭐냐? 이 죄를 스스로 앞세우고 죄 앞세운 속에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모든 것들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